증시가 강세장을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쉴 듯 쉬어가지 않는 아주 분위기가 좋은 모습인데요. 또 오늘 준비한 주제 중에는 연준 꼼수가 들통났다, 이런 재밌는 이슈도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돈풀기 신호인가 하는 이런 기대도 붙으면서 증시가 들썩였습니다. 일단 잠깐 정리하면은 상반기 진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23년 6월이 이제 끝났어요. 진짜 어느새 훅 가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올해가 반년이 안 남은 거잖아요. 빠릅니다. 진짜 하반기 잘 같이 보냈으면 좋겠고요. 일단 증시 자체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올해 무려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봤을 때 닷컴 버블 이후 최고의 상반기였고요. 또 개별 종목 이슈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 대부분 3대 지수가 다 좋았습니다. 3대 지수가 다 2% 가까이 오르고요. 반도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 1999년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에 1999년에는 무려 6개월 동안 61% 올랐던 기록이 있었는데, 요거 제외하면은 나스닥 100이 이렇게 좋았던 게 역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제외하면 최고예요. 진짜 엄청나죠. 나스닥 지수가 생긴 이후로 닷컴 버블 빼면 이번 올해 상반기가 최고입니다. 우리 역사를 함께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사의 한순간에 있으신 건데요. 나중에는 라떼는 바리아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전무후무한 것 같고요. 저도 미국 주식하면서 이 정도로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거의 15년 동안 없었으니까요. 10년 넘게 이랬던 적이 없었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셔도 S&P 500 상반기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쪽이 압도적이었긴 하지만요. 나스닥이 38%, S&P 500이 15.9, 다우가 3.8. 이쪽이 좀 안 좋긴 했는데 작년에 워낙 다우가 좋았잖아요. 에너지 주식들 가치주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상반기 수익률 탑 10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엔비디아가 무려 189% 대단합니다. 진짜 최고점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메타 광고 주식 138%, 그리고 여행주, 제가 영상으로도 다뤘던 적이 있던 크루즈 주식들이 무려 3개나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대단한 것 같고요. 테슬라도 순위권에 있고, 사이버 보안, 그리고 반도체 AMD도 있고, 건설주, 항공 엔진, 여행주가 이렇게 올해 상반기 수익률 탑 10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상반기 시장을 이긴 분야 또 한번 정리해봤더니 ETF로 보셔도 시장은 15.9% 상승할 동안 반도체 역시 엔비디아, 하드캐리, AI 덕분이었던 것 같고요. 무려 반도체 ETF가 45.8%,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엄청나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요거는 메타, 알파벳 이런 거 덕분입니다. 광고, 미디어 들어있는 주식들이고요. 그리고 경기소비재, 테슬라, 아마존이 하드캐리 했습니다. 이런 쪽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6월 들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개인들이 참여하면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들도 들썩들썩합니다. 개인 선호 주식들, 아크, 비트코인 관련 자산들도 좀 들썩들썩하는 모습이고요. 소프트웨어, AI 관련해서 여행주, 그리고 건설, 미국은 지금 건설이 또 호황이어가지고 이렇게 좋았습니다. 시장을 이긴 업종은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금요일날 또 물가가 그래도 생각보다 더 서프라이즈가 나와줬습니다. 확실히 물가가 좀 잡히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아직도 높다 하실 수는 있지만 방향은 하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 그래서 연준이 항상 언급하는 PCE 물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3%대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3%대. 지난번에 4.4였는데 이번에 3.8%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연준은 근원 PCE 물가를 봅니다. 연준은 요걸 보는데 시장은 그래도 요거 내려가니까 요것도 좀 있으면 잡히겠지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증시는 좀 호재를 좀 더 반영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낙관론이 더 커지는 모습, 물가가 잡히는 동안에는 증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물가는 내려오는데 고용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 실업자 지표인데 실업자가 늘어나기는커녕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물론 이거 매주 발표되니까 좀 바뀌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당장 쇼크가 올 정도 혹은 침체가 올 정도의 고용 쇼크 이런 게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또 안도하는 모습이고요. 심지어 이번 주에는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이제 실질 임금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연봉이 아무리 올라가도 물가가 더 올라버리면 제 실질 임금, 실질 연봉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에서 월급 늘려줘봤자 저는 가난해지는 건데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 약 2년 만에 실질 임금도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미국 기준입니다. 이제 물가가 내려오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 월급이 물가를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좋은 현상이죠. 이러면 실질 구매력이 올라간다는 뜻도 해석이 됩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확실히 물가가 내려가면서 이런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비자 심리 지표를 발표했는데 미국 소비자 심리도 확실히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현재도 좋고요. 미래도 아직 낮지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계의 물가도 내려가고 대량 해고도 생각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실업자도 양산 안 되기 때문에 가계가 심리적으로 느끼기에도 지금도 괜찮고 미래는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질 것 같아요 라고 응답하는 게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 1년 반 최고치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이고요. 물론 또 이러다 꺾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계의 침체 전망도 대폭 축소 중입니다. 침체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응답이 계속 올라갔었는데 대폭 확 꺾인 거 보이시죠? 12개월 내, 즉 향후 1년 동안 침체가 다소 혹은 매우 올 것 같다는 응답이 73% 고점을 찍고 뚫고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69%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높긴 한데 상승 추세가 확 꺾인 거 보이시면 가계 심리가 많이 개선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 심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가계 심리가 좋아지면 지갑도 열리고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계 심리도 매우 중요하고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국 경제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지표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추가로 상세하게 물어봤을 때는 주식도 더 오를 것 같고 금리도 내려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더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가계도 심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증시가 계속 올라주면 뭐 기분도 좋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진짜 여행주들 지금 안 그래도 돌아오는 주에 미국은 연휴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독립기념일 연휴인데 지금 역대급 여행객이 예상되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영상 찍는 시점에 이 미국 교통안전국 데이터를 보니까 연휴 주말간 공항 출입국자가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주까지 연휴 동안 사상 최고입니다. 코로나 이후 최고가 아니고 2019년 이전까지 다 포함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할 거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렵다 하는데 미국 사람들 뭐 지금 여행 나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도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수요가 괜찮나 봅니다. 경제 상황이 확실히 물가가 둔화되고 대량 실업 없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 여행도 하고 하지만 해외여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인상 깊었던 멘트가 꿈에 그리던 버킷리스트 여행을 예약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한 번뿐인 인생 이런 느낌이 또 납니다.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여행 갔다 오자. 비싸도 가겠다는 거죠. 버킷리스트 가는 거는 이런 거는. 그래서 경험을 원하는 수요가 좀 지속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로 보셔도 이 미국 공항 출입국자 수 코로나 이후에 드디어 1년, 2년, 3년, 4년 만에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맨날 여행 괜찮다 했는데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돌파를 하네요. 그래서 4년 만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서야 좀 빛을 보는 것 같아요. 여행주가. 다들 여행주에 대해서 희망이 좀 사라졌었는데 저도 여행주에 상당히 그 기대를 품고 조금 투자를 해놨었는데 안 올라가지고 정말 지루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야 조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올해 여행주들이 시장을 앞서고 있어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서 오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진짜 아직도 뭐 반토막 보이시죠? 고점 대비 뭐 반에 반토막 나 있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연휴 앞두고 주간으로 막 10%씩 오르고 그랬는데요. 크루즈 주식들, 숙박, 항공주들 이런 주식들이 지금 강세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이슈가 뭐였었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미국의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에서 인베스터데이 투자자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이거 쭉 읽어봤는데요. 되게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인 전망을 했는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는 건 물론이고 확실히 델타항공이 좀 비싼 항공사다 보니까 이런 경제 전망까지 해놨던데 가계가 쌓아놓은 초과 저축이 상당해서 아주 지금 끄떡없는 것 같고 많이들 걱정했는데 지금 그리고 프리미엄 좌석 그러니까 비싼 좌석 비중이 35%에 달한대요. 이게 코로나 이전만 해도 20%대였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고급 좌석 있잖아요. 그런 것들 비중을 35%까지 늘렸는데도 고객들이 비싸도 예약을 한답니다. 확실히. 이왕 가는 거 좀 편하게 가자라는 수요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고소득층 분들의 경제 사정도 괜찮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가도 좀 내려가주면서 항공 연료비도 전년 대비 30%나 저렴해졌대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상품 수요에서 서비스 수요로 넘어오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걱정 대비로는 딱히 이상한 신호가 안 보이고 있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이키도 실적 발표했는데 나이키는 재고가 쌓이는 게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서비스 수요, 경험 수요로 넘어가고 있는 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명품주들도 영 부진하고요. 오늘도 보니까 사라진 오픈런, 콧대 높던 명품 열기 시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확실히 이제 코로나 때 의류, 패션, 잡화 이런 거는 이미 살 만큼 사신 것 같고 이제는 여행으로 다 수요가 옮겨가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올해 여행주들이 좀 들썩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루즈도 한번 제가 베이비 부머, 역사상 가장 부유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미국에서 이제 은퇴하면서 여행 수요에 한 보탬이 되는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베이비 부머가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심지어 구하고 있다라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도 크루즈사에서 실적 발표했는데 카니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봤더니 예약 객실 점유율이 107%, 꽉 찼다는 겁니다. 100%가 어떻게 넘나 봤더니 한 방에 자녀분들 데리고 오면 100% 넘어가더라고요. 뭐 보통 108, 110까지도 가던데 예약이 말 그대로 꽉 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예약금, 예약 건수 역대 최고랍니다. 코로나 이후 최고가 아니고 역대 최고. 향후 현금 흐름도 엄청나게 안정적일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지금 크루즈 관련주들이 뭐 역사상 최고의 한 달을 보냈답니다. 올해 수익률 탑10 안에 3개나 들어갈 정도니까 지금 얼마나 돈이 여기로 좀 몰리는지도 알 수 있고 요래서 여행 수요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호재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6월달이 역사상 최고의 한 달일 정도로 좀 분위기는 좋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6월 말에 요거 있었습니다. 상업용 우주 비행이라 그래가지고 버진 갤럭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최초로 상업용으로 우주 비행을 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성공했어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라이브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을 했는데 참 돈 많은 사람은 정말 많다라고 느낀 게 이 비행 중에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딱 4분입니다. 4분 몸이 둥둥 떠 있는 경험을 하는데 6억입니다. 6억. 여러분도 어떻게 6억짜리 태우시겠습니까? 장난 아니죠. 4분 동안 비행기 타고 우주, 그러니까 정확히는 준궤도라고 하는데 이 우주의 경계까지 딱 올라가서 탁 무중력으로 4분 체험하면서 여기 둥둥 떠 있는 경험을 하는데 45만 달러. 근데 이거 다 예약됐습니다. 어차피 돈 있다고 지금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800장 완판됐는데 물론 이러고 나서 주가는 기대감 소멸로 하락하긴 했는데 앞으로 8월 달부터 매달 한 번씩 발사하고요. 2026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상업용 우주여행 시대도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자들의 리그긴 하지만 나중에 점점 가격 싸지겠죠. 그래서 요즘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런 것도 몸값 올라가고 우주 관련 기업들의 몸값은 계속 또 올라가는데 이런 것도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먼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여행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잠깐 얘기 드려봤고요. 물론 지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침체가 올 건데 이거 반짝이다 하실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특히 베이비 부머 여행 많이 다니실 테니까 이런 분들 생각하면 또 관심 가져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하나 이슈가 호재가 또 나왔죠. 많이들 걱정했던 게 미국의 은행 파산, 요거 올해 3월달에 이슈였는데 연준이 이 은행들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연준이 은행들 대상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러니까 금융시장 충격, 어떤 외부의 충격, 내부의 충격이 왔을 때 과연 견딜 수 있는가. 이제 은행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걸 공개했습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공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요 담당하는 연준의 마이클 바 부의장이 심각한 충격 시나리오에도 23개 대형 은행은 잘 견디는 것으로 이번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코멘트하면서 은행주들도 좋았고요. 경기 민감주들도 요거 덕분에 침체가 진짜 당장 없겠구나, 은행 위기 같은 우려도 당장은 없겠구나라는 안심을 하면서 안도 랠리에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극심한 충격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실업률이 지금 3.6, 3.7 뭐 이 정도인데 실업률이 10%까지 오르고요. 증시가 45% 빠지고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38% 빠지고 지금 가장 걱정하는 상업용 부동산이 40% 빠진다고 가정해도 작년 대비 올해 충격이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대비를 다 한 겁니다. 1년 동안 하도 이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상된 악재는 진짜 악재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듯이 다행히 위기를 다 대비해둔 덕분에 작년보다는 오히려 손실 규모가 축소되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은행들한테 너네들 다 합격이다 딱지를 붙여줬기 때문에 합격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은행들도 미뤄뒀던 배당금 줄줄이 인상 발표했습니다. 주말간에 JP모건부터 골드만삭스, 시티,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주요 은행들 다 이제 그동안은 현금 쌓아두고 연준의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긴장을 했는데 이제는 연준이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다 배당금을 한 4에서 5%씩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부터 은행주 실적 발표될 텐데 그때도 또 대규모 자사주 매입, 추가 배당금 인상 뭐 이런 것들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악재들 다 사라지고 침체도 안 온다 그러고 뭐 고용 소비 다 좋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은행 위기도 없다고 하니까 이제 시장은 점점 금리 자체는 전망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 올라가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86% 7월 26일 날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거의 확실시고요. 물론 그 전에 또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더 큰 이슈는 지금 두 번까지도 하는 확률이 매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매주 브리핑 해드리는데 지난주에 10%, 지난주에 20%, 이번에 30%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직 다수는 아니지만은 추가 인상 확률도 계속 올라가서 지금 시장이 1.5회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확실, 한 번 더 올릴지 말지 반반 1.5회 정도 반영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올리는 것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 그 정도는 괜찮다 하면서 증시가 지금 그거보다 경제가 좋으면 되지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건 쇼크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오늘 좀 특이했던 게 요겁니다. 문제는 대형은행이 아닌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대상 은행은 23개 은행, 미국의 은행이 수백 개인데 얼마나 많을 텐데 딱 23개 대표 은행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터지는 건 항상 중소은행이거든요. 대표 은행 뭐 JP모건은 터질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들한테 위기는 지금 해소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보니까 지금 대형 은행들은 괜찮은데 중소형 은행들은 계속 뒤에서 몰래 지원금을 타가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지역은행 파산한 이후로 거의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매주 올라갑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1,000억 달러니까 100조 원 넘는 돈이 연준한테 빌려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한 언론에서 이제 요걸 가지고 사실은 연준이 뒤에서 돈 풀고 있다. 지금 뭐 앞에서 긴축하는 척하고 연준 의장은 맨날 두 번 더 올린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지만 뒤에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지역은행들 살리게 하고 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연준의 그림자 유동성이 증시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긴축하는 척하고 실제 물론 돈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지만 연준은 강경 발언하고 금리 올릴 거야 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중소은행들 망하지 않게 수습하면서 돈 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꼼수가 이번에 좀 주목받으면서 시장도 역시 연준도 별 수 없네, 이번에 또 올리는 척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내리겠지, 아니면 더 못 올리겠지, 약간 이런 기대도 한몫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TFP라는 거는 연준의 특별 중소은행, 지역은행 지원금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위험자산, 딱 개인들이 좋아하는 자산이 6월 들어서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침체가 없다고 하지만 연준이 뒤에서 막 수습하고 있고 긴축도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하니까 상반기 보시면 주황색 비트코인 시장을 앞서 나가고 있고, 아크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입니다. IPO, ETF인데 신규 상장주들, 개인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주들 많이 들어있는 주식들이 시장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빠져서도 있지만 확실히 요즘 개인들이 조금 증시에 돌아오는 게 느껴집니다. 아직 많이는 아닌 것 같고 조금씩 돌아오는,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돌아올 듯 말 듯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하반기에 더 올라가면 아마 개인들 다 돌아올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반신반의 반반인 것 같은데 들썩들썩 정도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그래서 기사에서도 캐시우드, 혁신 유망주 투자하는 캐시우드의 부활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S&P 500을 이겼기 때문에 상반기 기준으로 부활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 또 개인 투자들이 관심을 갖겠죠. 다시 한번 해봐 이러면서 지웠던 앱을 한번 다시 깔아봐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실제로 AI가 단기간에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AI 실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도 보시면은 벤처 캐피털, 그러니까 돈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 업계가 지금 뭐 가뭄이다, 망한다 막 이랬는데 AI 쪽은 대호황인 겁니다. 물론 다른 분야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AI 쪽으로는 너도나도 돈 갖고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기사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AI 쪽은 뒷받침이 되고 있고 돈이 들어가고 있고, 이번 주에도 마소, 엔비디아 두 경쟁사이자 대장주가 합심해서 AI 비서 기업한테 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심지어 마소는 챗GPT랑 협력사이자 투자사인데도 또 챗GPT의 라이벌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챗GPT는 정보를 막 대답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소랑 엔비디아가 뭘 노리냐면은 이제는 감정 공유 비서까지도 노리는 겁니다. 이 라이벌 비서는 챗GPT랑 다르게 되게 감정을 잘 케어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헐이라는 영화의 AI 비서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제 감정이나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를 전달해주는 챗 GPT가 아니고 저를 위로해주고 저의 말에 공감해주고 막 대화해주는 그런 비서에 이제 다음 돈이 몰릴 거라고 보는지 마소랑 엔비디아가 여기 합심해서 투자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라클이라는 클라우드 기업도 엔비디아에 올해 반도체 수십억 달러 쓸 거다 하반기에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니까 야, 이거 단기간에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제 투자들도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강세론자인 아이브스라는 애널리스트 분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23년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서 AI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야 이거 잠깐 단기 반등하고 말 줄 알았는데 계속 오르네, 이거 뭐 이렇게 AI가 진짜 실체가 있네 하면서 하나둘 들어오면서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강세론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대표적으로 이번에 블랙락에서 보고서를 냅니다. 블랙락은 올해 주식이 별로일 거라 그랬는데 수정 보고서를 냅니다. AI 때문에 전망을 바꾼다, AI 관련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 블랙락은 올해 내내 채권 사라 그랬거든요. 채권 사서 그냥 기다리자, 고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주식할 때가 아니다 이랬는데, 이제 AI 때문에 약간 입장을 바꿔가지고 채권이 좋긴 한데 AI 주들은 좋다, 이렇게 약간 바꿨습니다. 읽어보니까 AI는 진짜 실체가 있다, 분위기가 월가도 살짝 바뀌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가 카페에 이 자세한 리포트는 업로드를 해놨는데 7월 달에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이제 마소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받쳐줘야지 증시가 하반기에도 랠리를 할 텐데, 엔비디아가 가이던스, 그러니까 예측 전망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적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보수적으로 낸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엔비디아 실적이 뒷받침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야 진짜 이제 실적 장세인 거죠, 진짜 좋네, 맨날 반신반의 하던 사람들까지 다 들어온다는 얘기를 이번 리포트에 내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에 하반기에 매크로 뭐 물가니 금리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AI 쪽 실적 뒷받침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리포트도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7월 중순부터 실적 시즌입니다. 여기 1, 4, 7, 10월 중순에 시작되거든요, 실적 시즌이. 그래서 지금 테마로 끝날지 진짜 실적이 있는 건지는 이제 까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제 실적이 진짜 좋으면 사람들이 다 달려들 것 같고, 안 좋으면은 거봐 잠깐의 그 꼬시기였구만, 이렇게 판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실적 시즌이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7월 됐기 때문에 저도 실적 캘린더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기업들이 발표를 안 한 데가 많아가지고 미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제가 요거 최종본이나 업데이트본은 카페에 업로드를 하거나 영상에 공유를 드릴 테니까 요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중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상반기에 톰리가 올해 강세론자로서 지금 증시 상승론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상반기 올랐던 만큼 하반기도 오른다. 그래서 너무 이게 듣기만 해도 엄청난 소리인데, 하반기에 이만큼 올라주면 이제 고점 돌파거든요. 올해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냐인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분위기면 뭐 전고점 가능도 할 것 같은데,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10% 올랐던 해를 조사해 보니까 10% 이상 올랐던 해는 하반기에도 90%의 확률로 좋았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통계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요거 전망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골드만삭스가 제시를 하는 게 7월 달에 1, 2주차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되게 좋았대요. 요만큼. 근데 뭐 지금 역사적으로 맞는 게 없습니다. 다 통계가 다 어긋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통계가 맞는 게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 하시러 가져왔습니다. 7월 1, 2주차 수익률은 좋았다, 과거엔 그랬다, 1985년부터 2022년까지 통계 내봤을 땐 그랬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긍정 부정론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숨겨진 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믿음이 있는 주식들, 저는 이제 왜 믿음이냐고 하냐면 아무리 남이 좋다고 해도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못 버티거든요. 경험하실 겁니다. 진짜 제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개인이 믿음이 없으면 어차피 조금 떨어지면 다 팔거나 못 버팁니다. 맞죠?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추천 종목 이런 건 의미가 없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하락해도 버틸 수 있다, 난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런 주식 분할 매수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요 하시면 시장 지수를 분할 매수해서 버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싶고, 저도 이제 믿음이 없는 종목을 샀을 때 누구 말 듣고 산 거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진짜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책에도 넣어놨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남의 말 듣고 투자한 거는 저는 성공한 적이 거의 없고, 제가 공부하거나 제가 믿음이 있어서 투자한 거는 물론 실패도 하지만 괜찮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우량주들 빅7도 넣어놨고 시장지수 넣어놓은 거고요. 또 개별 종목 얘기 잠깐 해보면, 일단 애플 전 세계 최초죠. 기업 최초로 3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결국은 종가 기준 처음이고요. 고인이 된 스피저스 사진 있는데 엄청 웃으실 것 같고 진짜 본인도 몰랐지 않았을까 싶은데, 굳이 비교하자면 삼성전자 시총의 8배, 한국 GDP의 1.7배, 엄청 큽니다. 애플 하나가 뭐 한국 거의 2개 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그래서 엄청 큰 기업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슈보다는 월가가 목표 주가 대폭 상향한 게 좀 반영이 됐는데 뭐 그거는 핑계인 것 같고 그냥 증시가 좋으니까 대장주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 까봐야겠죠. 아이폰이 좀 덜 팔리고 있긴 한데 애플 걱정은 늘 연예인 걱정이어서 제가 감히 뭐 걱정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주주분들 축하드리고 저 들고 있긴 한데 애플 조용히 올라가니까 딱히 팔 것도 없고 그냥 계속 사모으면 되는 주식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모으시는 분들처럼 미국에서는 애플 그냥 모아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시총 2등 마소도 주가 뒤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마소가 한 게임 기업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게임 기업 인수 때문에 지금 반독점 심사 때문에 지금 승인 앞두고 되게 막 공방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소가 법원에다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게 이제 기사화된 겁니다. 2030년까지 매출 5천억 달러 된다라고 직접 마소가 사티아 나델라가 제출한 게 기사화가 됐는데 이게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마소 매출이 2천억 달러거든요. 그럼 2030년까지 5천억 달러 간다는 거는 보수적으로 낸 건데 매년 최소 10%씩 성장한다는 겁니다. 마소가. 실제로 마소가 주주총회 때는 20-20 클럽이라 그래서 매출 20%, 이익 20% 성장한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제출한 거죠. 근데 이거 보고 제가 느낀 건데 그냥 마소에 투자해 놓으시면은 추천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런 마음가짐인데 마소에 투자하면 그냥 연 10%씩 계속 오르겠구나. 평균으로 회사가 이렇게 꾸준히 구독료 받으면서 성장하겠구나. 클라우드랑 같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래서 이슈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 그리고 테슬라는 뭐 조정이 올 것 같더니 그렇게 크게 안 옵니다. 이게 지금 빠지나 했더니 지금 역시 충전 규격, 천하통일 이런 기대감도 붙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폭스바겐 유럽 회사들까지 또 합류하면 폭스바겐은 덩치가 엄청 큰 기업이죠. 토요타랑 폭스바겐이랑 완성차 1, 2등 막 다투는 그런 그룹인데 폭스바겐 그룹이니까요. 유럽까지 이제 들어오면 뭐 천하통일 진짜 할 수 있는 기대감도 붙는 것 같고 또 테슬라 자율주행, 또 AI도 핫하니까 이렇게 두 개 또 기대감 붙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급등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증시 분위기가 좋으면 대장주 테슬라도 빠질 수가 없겠죠. 물론 월가는 지금 줄줄이 과열이다 뭐 이러면서 경고하면서 목표 주가 내리고 등급 하향하고 이러는데 또 뭐 월가의 말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좋아하는 주식이라면 모아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으면 쳐다도 안 봐야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엔비디아도 이번 주에 이제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이런 규제 또 발표 난다 그랬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또 올랐습니다. 참 증시 분위기 좋을 때는 뭐 악재도 다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AI 반도체 수출하려고 만든 전용 반도체가 있는데 그것도 수출 못하게 할 거다라는 우려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주가는 방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7월 달에 미국 정부가 발표를 또 할 거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이미 뭐 다 알려진 악재여가지고 그렇죠. 중국에 못 팔게 하고 미중 갈등이 있는 거는 시장이 모르는 재료도 아니어가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지면 또 매수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 AI 대장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코스트코 아시죠? 코스트코 가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코스트코가 이제는 넷플릭스처럼 이 멤버십 카드 공유를 막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넷플릭스도 비밀번호 공유 금지하고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계속 오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추천은 아닌데 코스트코도 지금 회원 카드 이거 막으면은 실적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코스트코가 주가가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횡보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서 코스트코가 멤버십 비용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회원 수는 1.23억 명. 멤버십 연회비 가입해야 되잖아요. 갱신율이 92.6%에 달할 정도로 충성도가 높은 회사인데 해지하기보다는 금지하면 또 하실 분들은 추가 가입하겠죠. 근데 물론 좀 침체가 있고 경기가 지갑 상황이 어려워서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이슈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나중에 한번 저도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실적 시즌에 AI 뒷받침되면서 독주가 된다는 뷰도 있고 또 반대 리포트로 실적 장세 조정이 온다. 7월 달에 우상향이지만 좀 조정이 올 수 있다. 기간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라는 말은 크게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같은 장세를 말해요. 크게 오르진 않지만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기다리는 조정 안 온다 할 때 그런 기간 조정이고 가격 조정은 가격이 좀 빠지는 걸 말하는데 그런 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카페에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뷰도 긍정뷰, 약간 중립 단기 조정 뷰 있어서 가져와 봤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맞추기보다는 믿음 있는 주식 분할 매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돌아오는 주에는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라 가지고 월요일 날 미국 증시만 조기 폐장하고요. 절반만 열고 화요일은 휴장입니다. 아예
상승장일 땐 또 휴장하면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오르는 분위기일 때는 계속 열려 있으면 좋겠거든요. 분위기 안 좋을 땐 좀 닫았으면 좋겠고, 요즘 같은 분위기에선 좀 열려가지고 이렇게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소망인가요? 아무튼 그렇고 좀 아쉽고, 물론 미국의 제조업 지표 월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서비스 지표 발표되는데, 이제는 뭐 경제 지표 크게 지금은 의미 없을 것 같고, 뭔가 무너지는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금요일날 실업률 고용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 뭐 미국 경제 갑자기 뭐 대규모 해고가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크게 지금 매크로 이슈보다는 악재가 뭐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요. 그거 외에 뭐 7월에 옐런 재무부 장관이 다음 주에 중국을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좀 대화를 하는 모습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7월 캘린더 이것도 캡처하셔도 되고 카페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실적 시즌 캘린더는 업데이트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은 뭐니 해도 실적 시즌 진짜 뒷받침이 되는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